남편이 아들을 찔렀습니다. 가족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의 진실. 1장. 퇴직과 새로운 도전. 저는 선영입니다. 올해 52이죠. 남편이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니다 퇴직했을 때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인이다. 잘만 하면 대박 날 거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는 거였죠. 저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가족 모두가 남편의 꿈에 올인한 셈입니다. 식당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식자재 업체 알아보기까지. 남편은 주로 큰 그림을 그렸고 저와 아이들이 실물을 담당했죠. 엄마, 정말 잘 될까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리 없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가족이 뭉쳐서 하는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업 첫날 저는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싶어서요. 다행히 동네 분들이 하나둘 찾아주셨습니다. 음식 맛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정씨 아저씨라는 분이 자주 오셨죠.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곤 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참 맛있어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더 정성스러운 것 같고. 정씨 아저씨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며칠 뒤 제가 계산대에서 일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산을 받으며 여유로워 보였어요. 반면 저와 아이들은 주방에서 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혹시 너무 쉽게 사장 타이틀만 즐기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도 30년 직장 생활하며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편할 때도 된 거죠. 손님이 늘면서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몸이 고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가족이 함께 만든 성과니까요. 2장. 균열의 시작. 식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계산대에 앉아 지시만 하면 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더군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같은 굳은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모든 허드렛 일은 저와 두 아들의 몫이 되었죠. 여보, 좀 도와줘요. 너무 바빠요. 제가 부탁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일이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억울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서비스 태도였습니다.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메뉴 정했어요? 음료수는 뭘로 할 거야? 말투부터가 불친절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사장님이 좀 무뚝뚝하시네요. 친절하지가 않아.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요. 뭐가 어때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남편은 전혀 개선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 아저씨가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가족끼리 일하면 더 의가 상하기도 하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큰아들이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아버지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자. 아버지도 마음이 누그러지시겠지. 저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작은 아들은 형보다 낙천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23인 작은 아들의 밝은 웃음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심지어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한 일인데.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부부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꾹 참았죠. 3장. 쌓여가는 불만. 며칠 뒤 큰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러다 가게 말아먹는 거 아냐? 26인 큰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도 손님한테 짜증내시더라고요. 메뉴 물어봤다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시고. 저는 옆에서 보기가 민망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의 말을 듣고 달려왔어요. 형, 그래도 우리 힘내자.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들 다 떠나간다고. 형제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보, 애들도 힘들어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내가 뭘 도와줘? 나는 내 역할 다 하고 있어. 애들이 투정 부리는 거지.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줘요. 평판이 나빠지면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뭘 바라고 와? 음식만 맛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주문을 받으면서 성의 없게 대했거든요. 제가 할머니를 뒤따라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이 좀 무뚝뚝해서요. 사장님 아내분이시죠? 음식은 맛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하셔서 오기가 좀 그래요. 할머니의 말씀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못 참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여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장. 폭발. 결국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큰아들이 계산대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더군요. 아버지, 같이 좀 일하세요. 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좀 하시고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그릇을 놓고 홀로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계산만 하고 앉아 계시고 저희는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큰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무서웠어요. 여보, 애들아,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집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형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집게로 큰아들을 찔렀어요. 아! 큰아들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팔에 구멍이 났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작은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야, 팔이. 작은 아들의 팔이 부러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이 제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니.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 식사하던 손님이 경찰을 불렀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부여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5장. 거짓말과 뒤집힌 진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겁니다.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손을 댔다고. 당신은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저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서 큰아들은 10여 바늘을 꿰맸고 작은아들은 깁스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도 같은 거짓말을 반복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선영아, 도대체 애들을 뭘로 키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비한테 대들다니.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어요. 그때 정씨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끼리 일하면 더 의가 상한다는 그 말이요. 섬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애들이 버릇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보, 아이들이 다쳤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애들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장 무너진 명분. 며칠 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희는 안 갈게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시댁에 간 저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선영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아버지를 페류나로 만들다니. 그 애들 어떻게 데리고 살래? 이미 동네에서 소문 다 났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이들을 페류나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틀린 말 했냐? 애들이 버릇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요. 아이들은 이제 동네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아이들 잘못인 것처럼 소문이 퍼졌거든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작은아들이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깁스한 팔을 어루만지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7장 집을 떠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둘 수는 없었어요. 애들아, 엄마랑 같이 친정에 가자. 엄마, 정말요? 큰아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무책임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들의 깁스한 팔, 큰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 피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지켜야 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돌아보니 정씨 아저씨였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잠시 친정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제 눈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제 등을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택시에 몸을 맡긴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당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혼자 남아있겠죠. 8장 갈림길.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딸아, 힘들었구나.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사과도 돌아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식당 손님이 확 줄었대. 혼자 하니까 엉망이더라.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때문에 참지 마시고요.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26해를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갈림길에 선 저에게는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